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주변으로 진격해 들어감에 따라 러시아군은 점령지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N03 고속도로 일부를 따라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군 진지는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확장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공세가 바흐무트 재탈환에 일부 성공해서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로까지 근접해 있는 상태라고 오신트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500일 차인 7월 8일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를 비롯해서 도네츠크, 자포리자 등 세 곳에서 반격 작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는 여러분 대부분 오픈 필드, 즉 확 트인 들판입니다. 산이 없어요. 모든 게 노출되어 있어서 실제로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없는 평원에 러시아는 2중, 3중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돌파구를 뚫기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죠. 진격 속도가 매우 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끝없어 보이는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집속탄 같은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폭탄 중에서 집속탄이라는 게 있는데요. 큰 폭탄이 폭발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자탄 수백 개를 확 뿌려서 연쇄 폭발을 일으키게 하는데요. 이 폭탄이 무서운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비인도적인 무기로 분류되는 무기입니다. 또 불발이 되는 경우에는 자탄이 흩어져서 사고를 계속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무기를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집속탄 같은 살상 무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데 공감해서 2008년에 집속탄의 제조, 사용, 비축, 이전을 금지한다 라는 취지에서 UN 집속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111개 당사국과 12개 서명국이 가입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는 데 관련해서 미국 내 반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버러리 하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 내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크라이나가 155mm 포탄이 떨어져 가는데 생산에는 시간이 걸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 달리 없다. 그래서 바로 이 집속탄이다 라고 ABC 뉴스에서 주장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언론 브리핑에서 전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러시아가 초기부터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포탄이 다 떨어지면 반격에서 패배할 위험이 있으니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죠. 네, 앞으로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프리고진의 미스터리입니다. 우선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프리고진의 미스터리죠. 어디 있을까요? 무장 반란 후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중재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던 프리고진이 사실이 아니라고 루카셴코 대통령 자신이 말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왕래하고 있다는 설도 있고요. 푸틴 자신의 목을 겨눴던 프리고진을 그냥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쳐 버릴 수 있을까? 네, 처음에 프리고진을 체포하라고 했던 푸틴 대통령이 그 말을 반복한 후 무슨 조치를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8일 상트페테르부르크 한 쇼핑몰에서 주차장에서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사고 없이 약 300명의 지지자들이 모였는데요. 그들에게 티셔츠와 스티커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프리고진은 참석자들에게 조국을 지지하는 시민들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요, 집회에 와그너 깃발을 가져오지 말라고 요청했는데도
일부 참석자들이 이 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대부분 와그너 로고가 박힌 검정 셔츠를 입고 스카프 등으로 얼굴 일부를 가린 사람도 있고 군용 작업복을 입고 차량과 오토바이로 넵스키 대로를 행렬을 지어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건재를 과시했다는 것인데요. 프리고진의 행방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적을 그냥 놔두지 않는 푸틴은 여지껏 왜 그를 놔두고 있을까? 지난 6월 24일 거사 이후 15일이 지났는데요. 왜 뜸을 들이는 것일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프리고진이 정말 살아있고 러시아를 돌아다니고 있다면 이는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무엇 때문일까요? 프리고진이 바흐무트 전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무릅쓰고 세운 그 전공을 무시 못하는 거죠. 러시아군을 대신해서 와그너 용병이 러시아군 주력 행사를 하면서 최전선에서 활약했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중동 등지에서 와그너 그룹을 앞세워서 챙겨온 외교적 또 금전적 이득을 고려할 때 당장 프리고진을 내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벨기에 소재하는 러시아 유럽 아시아 연구센터 대리사 펠런 소장은 푸틴은 프리고진을 그냥 처분할 수 없으며 이는 지도자로서의 약점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그를 당장 제거하기에는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너무 얽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고진도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로 얽힌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속속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했을 가능성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과 오랫동안 싸워온 신뢰관계 때문에 여전히 일말의 호의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서방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 러시아 백만장자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차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데가 있다. 그러면서 푸틴이 간디는 아니지만 스탈린과 비교하면 인간적인 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말에 동의할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쟁 500일을 맞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조스탈 지휘관들이 생환했다는 얘기와 우크라이나군 저항의 상징인 뱀섬을 방문해서 결의를 다졌다는 승전의 결의를 다졌다는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뱀섬을 방문했습니다. 뱀섬은 전쟁 첫날 투항 권유를 거절한 채 맞서 싸운 것으로서 우크라이나군 승리의 장소라고 명명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승리를 여기서 다짐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 모두에게 500일간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곳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모든 곳을 반환할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뱀섬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함의 투항 명령을 받지요. 투항하라. 그런데 이걸 거부한 채 끝까지 맞섰던 것으로 이후 뱀섬은 러시아군에 점령됐고 생존한 우크라이나군은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양국 포로 교환을 통해서 고국으로 생활했고 우크라이나군은 같은 해 6월 이 섬을 최종 탈환했습니다. 뱀섬 즉 저항의 상징이 된 거죠. 본래의 이름은 지미니 섬이죠. 뱀처럼 길다랗게 섬이 생겼기 때문에 뱀섬이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저항의 상징이 또 하나 있죠. 아조스탈 제철소 공방전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격렬한 전투 끝에 포로로 잡혔던 지휘관 5명이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휘관들은 군의 지원이 차단된 고립 상태에서 병사들과 함께
아조스탈 제철소 안에서 80여일을 버텼는데요. 이때도 러시아군은 투항을 권유했지만 이들은 거절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포로로 잡혔고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 속에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병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러시아는 당시 포로 교환 합의 때 지휘관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튀르키예에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다시 참전할까 봐요. 네. 그렇게 지난해 9월부터 튀르키예에 머물렀던 지휘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수감자 석방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몰래 합의해서 송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조만간에 있을 텐데 튀르키예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압박했는지 안 했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영웅들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조스탈 지휘관들을 포함한 우크라이나군 298명은 이날 열린 훈장 수여식에 참석해서 국가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00일간의 전면전 기간 우린 단 하루도 약하지 않았고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힘과 영광과 용기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모두가 자랑스럽고 모두에게 감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제 용병에 의한 쿠데타를 당하고 내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의 승패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자체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애꿎은 젊은이들을 전장에 내몰지 말고 우크라이나에서 속히 철군하는 길이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전이 터질 위기에 맞은 국가가 타국과 전쟁을 한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내전하면서 외국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있을까요? 러시아를 살리는 길은 늦었지만 즉시 전쟁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